예, 안녕하세요. 예, 무스TV 서정구 대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방송할 내용은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투자 선택입니다. 내일이면 바로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확정이 되는 날이죠. 뭐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예, 끝까지 뭐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뭐 저녁 시간에 식사들은 다 하셨을 것 같고 아직까지 늦은 저녁을 안 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방송 끝나면요 조금이라도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는 화면과 같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투자 선택입니다. 내일이면 트럼프이냐 아니면 바이든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미국 대선 결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트럼프와 바이든에 대한 특징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보수당이죠. 공화당이라고 합니다. 보수당. 그리고 바이든은요 민주당이죠. 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 보수당과 민주당은요 거의 비슷한 방향성을 보여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주당과 보수당 그런 체제와 크게 틀리지는 않다, 이런 상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요, 트럼프와 바이든을 비교를 합니다. 트럼프는 보시는 화면과 같이 바로 공화당이죠. 공화당이고요. 바이든은 민주당입니다. 나이가 많으세요. 만 74세고요. 트럼프는. 바이든은 만 78세입니다. 우리 나이로 뭐 79세, 80세 정도 되겠죠. 죄송합니다. 자, 트럼프가 우리 보시는 화면 같이 4살 정도 적은데요. 자, 누가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그리고 바이든이 되든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가 많은 대통령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두 분들보다는 나이가 적었습니다. 그리고요, 주요 경력으로는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이고요, 연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했던 사람이고요. 바이든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오바마 전 대통령, 그 대통령 당시에 부통령 활동을 했죠. 그리고 상원 의원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백인 남성을 저학력 백인 남성들이 바로 믿는 구석이 되고요. 바이든은요 굉장히 안정감 있는 정치를 한다. 물론 요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요, 정치 활동을 많이 진행했던, 과거에 많이 정치 활동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안정감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재미있는 부분이 나와요. 약점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가 사실은요 이 좀 외모를 이렇게 비하하면 안 되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외모적으로는 좀 호감이 없다, 비호감인 외모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바이든은요 지지층의 충성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배신도 많이 때리고 같이 지지를 했던 사람들이 뭐 쉽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러한 단점을 지금 현재 바이든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외모를 봤을 때는 트럼프와 바이든을 비교했을 때는, 근데 실질적으로 뭐 트럼프가 비호감이라고 하지만 뭐 바이든도 뭐 그렇게 호감적인 인물은 아닌 걸 여러분들이 많은 매체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보이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좀 중요한데요, 제가 빨갛게 줄을 좀 꺼놨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자,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먼저 경제 정책 방향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 어느 대통령이 되든 이 경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트럼프는 감세 기조를 유지한다. 즉 말하자면 기업에 또는 개인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점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트럼프 재임 시절에 세금을 많이 내렸어요. 자, 이러한 감세 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 자, 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바이든은 법인세나 소득세 등의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정세시키겠다, 세금을 증가시키겠다. 자, 가장 극명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세금 관계죠. 그래서 세금 관계는 따로 뒤에서 다루었습니다. 자, 그래서 감세 기조를 유지하는 트럼프와 그리고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바이든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이든이 무조건적인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고소득자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든의 목표는 미국 세원의 90%를 상위 20%에게
다 부과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요 고소득자들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세금에서는 세금을 회피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고소득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보호무역을 트럼프는 계속해서 지속하겠다. 지속을 하겠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미국의 자국의 경제 생활을, 경제 활동을 방어 정책을 하겠다. 그래서 미국 자체적으로도요. GDP라든지 GNP 등을 성장을 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게 어떻게 달러를 뺏기지 않겠다 또는요 수익성을 널리 배포하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즉 말하자면 미국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죠. 자, 바이든도 그렇습니다. 중국과 불공정 관행 등 시정을 뭐 하겠다?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트럼프와 좀 비슷한 국민이 있긴 해요. 자, 그런데 조금 방법론에서는 조금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대립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두 번째로 가장 큰 차이점은 첫 번째는 이 세금 관계고요. 이 두 번째가 바로 요 부분입니다. 환경과 복지 정책에는 크게 물론 관심이 아예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바이든에 비해서는 바이든이 굉장히 이 환경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민주당하고 똑같죠. 우리나라 민주당이 그린 뉴딜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도 똑같아요. 자, 그런데 트럼프는 그 반대적인 환경과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바이든에 비해서는 관심이 조금 떨어진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말이죠. 이러한 경제 정책 방향에 따라 상승하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요. 이제 소외되는 종목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대선을 하든 바로 이 경제 정책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더군다나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은 곧 세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세계 대통령인 미국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국 내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전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연준과의 관계는 패스하고요.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볼까요? 자, 트럼프는요 끊임없이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거하고 매치가 되느냐? 바로 이 감세 기조 유지와도 매치가 되겠지요. 자, 뒤편에서 우리가 세금관계에 따른 뒤편에 나오니까 그 트럼프와 바이든의 목표 지향점이 어떻게 다른지는 뒤에 가서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트럼프는 주가 부양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표현을 해서 자신의 업적과 주가를 동일시 생각한다. 즉 말하자면 자신의 업적이 좋아지면 주가도 올라간다.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만큼 자기의 업적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바로 앞에 페이지에서 보셨겠지만 바로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뭐예요?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그런 사업을 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개념과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바이든에 비해서는 조금 더 우수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나라 민주당과 더불어서 미국의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 바이든도요 똑같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경제 불평등을 해소한다. 소득 재분배를 지향한다. 자, 이 부분은 절대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 소득 재분배가 무엇입니까? 그죠? 돈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여서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물론 제가 너무 강하게 어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빈부의 격차를 그만큼 줄이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복지 정책 등으로 인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똑같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면요. 미국 달러화를 보겠습니다. 미국만의 성장을 추구한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죠. 트럼프는요. 자국의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타이트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바이든은요 자유세계 동반 성장 촉구한다. 미국도 유럽도 유럽 내에 있는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그리스 이런 많은 유럽 국가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과 동반 성장을 하겠다. 그리고 그걸 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바이든과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와 바이든은 상대적으로 정책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의 정책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내가 옳다, 아니 너가 틀렸다,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표를 모으고 상대방 표를 감소시키는 그런 공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이 표를 더 얻겠죠. 예, 당연한 겁니다. 미국만 그렇게 했습니까?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잠시 정리를 해보면요. 가장 큰 차이점은 트럼프는 감세를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부분이고요. 바이든은 세금을 올리겠다는 측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는 주가 부양을 치중을 하는 반면에 바이든은 이 주가 부양보다는 경제 불평과 그리고 불평등을 해소와 소득 재분배를 갖다가 해내겠다.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른 그런 정책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요, 맨 마지막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건 조금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세일 산업, 즉 석유 산업이죠. 석탄 석유 산업인데, 자,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란 등 제재, 그리고 미국 내 세일 산업 지원을 어떻게 해요? 지속한다. 지금 현재 세일 산업에 트럼프는 많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지원을 하고 있죠. 자, 에너지 친화력이 친화적이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자, 둘 다 바이든도요, 에너지에 대해서는 굉장한 뭡니까?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똑같지 않느냐? 그러면 상대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트럼프의 에너지 친화력과 바이든이 요구하는 에너지는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근본이 다르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세일 산업입니다. 석유와 석탄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즉 말하자면 에너지 친화적이라는 말은 석유와 석탄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근데 반대로요, 바이든도요, 에너지 친화적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의 근본은 석탄과 석유가 아니라 태양광과 풍력광, 즉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린 뉴딜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서로 어떻게 해요? 강력한 주장을 하지만 차이점은 권한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트럼프는 석유와 석탄 쪽이고요. 바이든은요, 어느 쪽요? 태양광과 풍력광입니다. 예, 그렇죠. 이러한 두 개가 굉장히 차이점이 있어요. 예, 이런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우리가 챕터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보시면 이제 구체적인 정책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트럼프는요, 경제정책을 성장률을 3.5%를 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미국이요, 성장률을 3.5%를 달성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되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한 국가가 성장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소비자들이 소비를 해야 기업들이 그만큼 매출이 올라가서 GDP, 그죠? 그런 경제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소비를 많이 하려고 그러면은 어떠한 선반영이 되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야 돼요. 소비자들이 돈이 많아야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요. 소비를 많이 해야 기업은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요, 성장률 3.5%를 달성하겠다. 전 세계 평균 성장률이요, 중국을 제외하면요 2%가 안 됩니다. 근데 미국은 트럼프는 자기가 대선 연임을 하게 되면요, 성장률을 3.5%까지 끌어올리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이 3.5%를 끌어올리겠다, 그죠? 자, 이 부분이요, 그냥 단순하게 3.5% 달성하는구나 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3.5%를 달성을 하려면요, 끊임없이 기업이 매출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느냐? 예, 바이든이 말하는 그린 뉴딜이 아니라 국가 정책 사업인 뉴딜 산업을 트럼프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건 뒤편에서도 설명이 되겠지만, 바로 트럼프는 자본주의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3.5% 차를 그렇게 많이 판다고 해서, 아무리 많이 판다고 해서, 옷을 많이 판다고 해서 3.5%를 달성하기가 힘들죠. 그렇다면 이 성장률 3.5%에 숨겨져 있는 내막은 그 미국 국가 내의 뭐예요? 바로 자본주의 산업을 활성시키겠다는 겁니다. 예.
예, 그 다음, 그에, 또 조금 더 볼까요? 경제정책을. 예, 10년간 2,500만 명을 고용을 창출하겠다. 바로 요거하고 관련이 되죠. 왜요? 우리가 자본주의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요. 기업을 어떻게 해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면 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기업이 성장하고 이익을 창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용을 추가적으로 더 창출을 하겠죠? 직원을 고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장률 3.5%와 그냥 단순하게 10년간 50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 단순하게 나오는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연계가 됩니다. 자, 10년간 2,50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률을 3.5%를 달성한다면 기업들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기업은 매출이 올라가야 되고요.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소득이 증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이 두 가지로 충족시키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기업은 법인세를 낮춰주고요. 개인은 소득세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법인이든 법인 기업이든 개인이든 어떠한 결과가 나옵니까? 바로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증가하게 돼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가처분 소득이라는 것은 잉여소득입니다. 우리가 쓸 거 다 쓰고 남은 돈이 증가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축을 증가시킬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주식량을 늘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소비를 할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일부만 소비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기업의 매출은 월등하게 올라가서 성장률 3.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떠한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트럼프는 접근을 한 거죠. 자, 그리고요 추가적으로 금융 규제를 완화시키겠다. 자, 금융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것은 여러 부분을 내포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이든 채권 시장이든 그리고요 각각의 뭡니까? 금융 기관에 통한 그런 금융 규제를 완화시키겠다. 자, 금융 규제를 완화시킨다.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 가지 정책이 있겠지만 기업에 대출을 잘해 주라는 거예요. 저금리로 어떤 기업이든지 대출이 좀 원활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은 어떻습니까? 그 자금을 들고 레버리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죠. 자, 금리가 싸다? 근데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업은 자금 확보에 굉장히 용이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되죠. 자,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트럼프는요, 기업을 전폭적으로 뭐 한다고요? 예,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하고, 그런 기업의 지원을 강화를 함으로써 기업이 경쟁력이 강해지고요,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그런 경제 선순환을 어떻게 해요?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요, 바이든은요. 자, 상대적으로 트럼프가 이런 공약을 펼쳤다. 그럼 바이든은 반대 정책이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민주당이니까 어떻습니까? 이때까지 우리 지원했던 미국 내에서 지원했던 기업에게 지원했던 세금 감세를요, 이젠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중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완전히 극명하게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세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반대로 이야기하면 증세를 하겠다는 소리와 똑같죠? 그럼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힘든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지출하는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맨 밑에 지금 여기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현재가요 최저임금이 7.5달러입니다. 오늘 환율 1136원입니까? 예, 그 환율을 적용시키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인 8,590원과 거의 똑같아요. 8,500원에서 무려 2배로 올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8,590원이 아니라 17,000원 정도가 최저임금이 되는 거예요, 시간당.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누가 굉장히 힘들어집니까? 기업이 힘들어지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편의점을 예를 든다면 인건비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 매출에 대해서 알바비를 줘야 돼요. 근데 최저임금이 그렇게 쭉 올라오다 보니까 편의점은 어떻게 됩니까? 저녁에 알바를 고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편의점 특성상, 계약상 24시간 오픈을 시켜놓는 계약이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계약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 곳곳에 지나가 보면 편의점이 24시간 하지 않는 곳도 있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24시간 합니다. 근데 저녁에는 알바를 고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과도한 인건비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장님이 점주가 직접 밤에 어떻게 해요? 그 매장을 지켜야 되는 그런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결국은요, 하루에 무려 18시간을 노동을 하는, 또는 16시간을 노동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무작정 그런 식으로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경제 선순환을 주지는 않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바이든이 말하는 최저임금 7.5달러에서 무려 2배인 15달러로 인상하겠다. 이러한 정책은 거의 포퓰리즘에 가깝다.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표벌이를 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봐져요. 우리나라도요. 그렇죠. 최저임금을 시간당 얼마가 목표입니까? 예, 10,000원이 목표예요. 지금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10,000원을 달성한다? 그러면 불특정 다수의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실업자는 많이 양산이 되겠죠? 예, 제가 봤을 때도요. 이 최저임금을 2배로 올린다는 것은 포퓰리즘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업의 대표이고 사장이라면 이렇게 최저임금이 많아지면 여러분들도 직원을 고용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예, 그리고요, 무역정책은요, 뭐, FTA, 그래서, 무역정책은 보호무역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지만, 방법에서는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을, 예,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민주당이 어떻습니까? 늘 환경과 노동법을 강조하죠. 그쵸? 예, 그래서 빠짐없이 바이든의 정책에는 환경 및 노동법을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강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트럼프는요, 자국에 있는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외국에 나간 제조업 다시 국내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예,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해라. 그러면 세금 혜택도 주고 자금 지원도 해주고 금융 지원도 해주겠다. 그래서 트럼프는 가감하게 제조업을 다시금요 전 세계에 뻗어나가 미국 저임금으로 인해 미국 국내에 있던 많은 제조업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더 이상 제조업이 없으면 그 나라의 경제 산업을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전 세계에 있는 미국의 어떻게 해요? 제조업을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리쇼어링을 통해서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먼저다. 예, 그런 말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보여줍니다. 트럼프는 누구 위주예요? 기업이 촉진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이익이 증가한 부분이나 매출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근로자들한테 지급을 하고 그 근로자들은 높아진 소득으로 인해서 어때요? 소비 활동을 어떻게 해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더욱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을 줄 수 있도록 이런 방법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바이든은 아닙니다. 반대로 기업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기업은 이익 집단이니까 자기들이 이제 얻어진 그런 이익을 근로자들한테 제공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 이익 집단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그만큼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 기업의 이익이 낙수 효과를 거쳐서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근로자들한테 급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러지 말고 이익을 많이 내면 세금을 많이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게 되면 우리 국가 차원에서 힘든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조금 힘든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지원은 우리가 할 테니 너희들은 세금을 많이 내라. 결국은 방향타가 완전히 다른 거죠. 트럼프와 바이든. 트럼프는요, 낙수 효과를 기대합니다. 대기업이 돈을 벌고 중소기업도 돈을 벌고 그러면 그러한 이익은 근로자들한테도 어떻게 분배가 될 것이고 그런 분배를 받은 소비자는 더욱더 기업의 소비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의 제품 매출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제품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전방위적으로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바이든은 어떻게 해요? 그냥 너희들은 안 돼. 지원해주지 않겠다. 일단 세금을 많이 내고 그 세금을 걷어들이면 우리가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펼치겠다. 이겁니다. 참 어폐가 조금은 있긴 합니다. 트럼프 쪽에서는 방향을 제시를 하면요. 기업이 탈세의 가능성이 사실은 조금 높겠죠? 이익이 많이 나니까. 그런 부담이 조금 있긴 하고요. 바이든 쪽에는 과연 국가가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 민중들을 위해서 돈을 지출하느냐.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정치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조금 억제를 하려고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각각의 부정행위들이 많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두 정책이 어떤 게 옳은지는 누구에게 손을 들어주기에는 굉장히 지금 제 입장에서는 힘듭니다. 중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쪽 다 양면의 양면의 날을 들고 있는 칼을 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밑에 있는 환경정책입니다. 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죠. 자, 트럼프는요, 화석연료입니다. 석탄이죠.
석탄 연료와 석유 생산 확대를 통해서 에너지를 독립하겠다는 것이죠. 자, 미국에도 텍사스유라는 엄청난 기름이 있죠. 자, 그 기름과 석탄을 통해서 어떻게 산업을 에너지를 독립화시키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목적이라면 반대로요. 바이든은 바로 녹색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 녹색 사업이 뭡니까? 또 이런 얘기를 또 할 필요는 없겠죠. 그게 바로 그린 뉴딜 아닙니까? 예, 그린 뉴딜 사업인데 여기에 적극적인 투자하겠다. 우리나라의 민주당과 똑같죠. 자, 그래서 10년간 1.7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투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녹색 사업이 뭡니까? 바로 석탄과 석유를 배제하고요. 풍력광과 뭡니까? 태양광에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 여기서요. 자, 이거는요. 트럼프와 바이든의 중간의 입장에서 어떤 게 맞다 틀리다라는 말은 제가 감히 할 수고는 없겠지만 이 두 정책이 긍정적인 부분은 빼고요. 좀 단점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석연료, 트럼프 먼저요. 트럼프 화석연료와 석유, 그죠? 예, 석유를 통한 생산 확대를 통한 에너지를 독립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떤 문제가 돼요? 예, 이산화탄소, 그쵸? 탄소 배출에 대한 그런 해결 방법이 정확하게 제시가 되고 또는 화석연료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물론 이 정책을 얘기하고요.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제어하겠다라는 트럼프의 의지가 있긴 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우리가 신임을 하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반대로요. 조금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바로 바이든입니다. 풍력광과 태양광에 투자를 하겠다. 그냥 우리나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한국전력공사가요. 2주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 수급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 그러면 태양광과 풍력광, 여러분들 전라도 쪽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라도 쪽에 가보면요, 바닷가에 태양광 기판이 엄청나게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서해안 바다라고 해야 되겠죠? 예,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에요, 굉장히 태양광과 그 풍력광 기판이 굉장히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과연 이 풍력광과 태양광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우리나라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를 수급받아서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제공이 되었느냐? 자, 이 부분은 안 따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무려 1%랍니다. 1%예요. 사실은 1%보다 조금 작은데 제가 좀 높게 쳐줬습니다. 그렇다면 99%와 석유, 석탄,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특히 원자력 발전소겠죠? 이런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 제공되는 에너지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 다 없앤다고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꿈도 꾸기 싫어요. 당장 한국전력공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 2021년 3월부로는요, 지금의 전기요금을 15%에서 20% 정도 상승을 하지 않으면 한국전력공사가 유지하기가 더 이상은 힘들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풍력광과 태양광을 한번 설치해 놓으면 관리비가 적게 들어갈 것이고 원자력 발전소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풍력광과 태양광의 투자를 더 늘려서 원가를 절감하면 한전 차원이든지 그리고 그 에너지를 풍력광, 태양광 기판을 설치해서 만든 사업자들이 돈을 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굉장히 이거는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계신데요.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가 풍력광, 태양광의 원가에 반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풍력광과 태양광 아직까지는요, 현재까지는 설치 기반이 저희들이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AS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AS 가격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번에 우리 올해 굉장히 비가 많이 왔지 않아요? 자, 비가 많이 왔을 때 태양광 기판들이 부서지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개인적으로요,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었던 많은 사람들이요, 사업 실패로 돌아가서 빚등에 앉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정책에서 나오질 않아요. 실질적으로 풍력광, 태양광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대출을 받아서 했는데 자기가 투자했던 자본, 자기 자본마저도 다 날리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라에서는 태양광, 풍력광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도 조금은 이런 부분을 보류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은 원자력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우리 최 감사원장이 새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죠. 이 감사원장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경제력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말했던 그런 연구조사 결과가 맞다.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요. 뒤에 바로 무슨 말을 했습니까? 과연 맞긴 맞는데 몇 프로 정도 맞을까?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민주당으로부터 끊임없이 총알 세례를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풍력강 태양광을 없애자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풍력강 태양광 기판이 얼만큼의 에너지 자원에 투입을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고, 원자력 발전소를 무조건 없애겠다는 그런 발상은 조금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양쪽 다 장점은 있겠지만 저는 단점만을 한번,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번 제기를 해봤고요. 기타 그 외에 정책에서는요, 트럼프는요, 앞선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대통령을 연임했던 오바마가 만들었던 이러한 케어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것이죠. 뭐 공화당 입장인 트럼프에서는요, 당연히 뭐 그런 공약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떻게 나갈까요? 바이든은 오바마가 만들어 놓은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정책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좀 특이한 건요, 트럼프는요, 멕시코인들이 미국 국경을 넘어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예,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비용도 멕시코에서 왜 하도 너무 많이 넘어오니까,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너무 많이 넘어오니까 그 비용 부담을 멕시코에서 해라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러나 바이든은 또 반대 정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이민을 하는 정책을 유화시키겠다. 그리고요, 트럼프는 아니, 멕시코 너가 다 부담해. 좀 반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조금 반대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예,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찬성하느냐, 트럼프처럼, 반대하느냐, 아니면 바이든처럼 이민을 찬성하느냐, 유화 정책을 펼치느냐, 여기도 극명하게 굉장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다음 화면에는, 자, 우리가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 요 부분은 됐고요. 세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갑자기 말을 하려고 그러면 자꾸 기침이 나오네요. 예, 한번 볼까요? 자, 세금은 우리가 다른 건 필요 없고요. 바로 가장 세금의 기본이 되는 법인세와, 그리고요, 소득세,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 소득세와 법인 기업에게 부과되는 법인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트럼프는요, 어떻게 해요?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몇 프로로요? 21%로 내리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바이든은 21%의 세금이 아니라 몇 프로까지요? 28%까지 최저세율을, 최고 세율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와 바이든은 완전히 극명하게 다르죠. 프레임이 달라서 그렇죠. 정책 철학이 완전히 다르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보수당과 민주당이 다르듯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반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든이 정책을 해서 이러한 정책을 하는 게 과연 이게 따르는 국민들이 더 좋아할지, 아니면 여기에 속해 있는 국민들이 더 좋아할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트럼프와 바이든은 항상 독립적인 정책을 펼치되 반극부적인, 반보수적, 반민주적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 소득세도 그렇습니다. 39.6%에서 어떻습니까? 37%로 바꾸겠다는 것이고요. 바이든은 37%에서 39%로 어떻게 해요? 올리겠다는 소리입니다. 트럼프는 세금을 내리겠다. 그죠? 바이든은 세금을 올리겠다. 자, 참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미국은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추구하고 있는,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분양권을 전매를 하게 되면 이제는 내년 되면요, 70%, 그리고 주민세 7%까지 77%까지 부과를 해요. 자, 이렇게 세금을 굉장히 지금 세금 폭탄을 투하를 하고 있는데, 바이든 똑같죠? 양도소득세가 20%, 그리고요, 에서 몇 프로까지, 건 40%까지 2배 가까이 올리겠다는 소리예요. 자, 미국은요, 여러분 요거 하나 좀 상식적으로 알아둘까요?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세금이 가장 낮은 국가들 중에서 탑10에 다 들어갑니다. 굉장히 부동산과 관련해 있는 세금이 적죠.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2008년 리먼 사태 그 즈음에서 어떻게 해요?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펼쳤던 겁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는데 바이든은 이제는 보고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고주택을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 예전에 우리 여러분들 야구 선수 박찬호 아실 겁니다. 이 박찬호가요. 100억짜리 무려 100억짜리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짜리입니다. 100억짜리 저택을 구입을 했어요. 방이 12개가 딸리고 정원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굉장히 그걸 보고 돈 좀 벌었다고요. 그때 당시에 박찬호가 번 돈은 천문학적인 숫자였죠. 넘사벽이었습니다. 다른 스포츠 선수와 비교했어요. 자, 그런데 이 박찬호 선수가 100억대에 해당하는 집을 샀어요. 근데 이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난 욕을 했습니다. 지가 메이저리그 가서 돈 좀 벌었다고 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저택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아닙니다. 박찬호가 더불어서 일본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이성엽 선수. 이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부동산을 취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미국에서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와 그 외에 현금 및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금 관계가 폭발적으로 달라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10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요. 일단 징수유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팔기 전까지는요.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살다가 내가 구입했던 집값보다 더 싸게 팔았다? 그러면 세금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금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하게 되면요. 세금 폭탄을 맞아요. 그래서 박찬호가 100억대 사서 집을 적당한 가격에 팔고 그 돈을 달러를 들고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달러를 벌어오는 거죠. 근데 현금이나 금융자산을 들고 있었다 그러면 박찬호는 그 금액의 많은 양을 미국 내 세금으로 어떻게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찬호는 잘못한 게 아니라 굉장히 잘했던 거죠. 자, 어쨌든 각설하고요. 어쨌든 세금 관계는 정리를 하면 트럼프는 세금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법인 기업이든 개인이든 세금을 내리겠다는 차원이고 바이든은 반대로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세금을 올리겠다는 차원입니다. 세금을 올려서 많은 군중들에게 그 돈을 복지로서 지출하겠다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트럼프는 감세를 통해서 세금을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차원이고요. 바이든은 정세를 통해 세금을 올려서 지출 재원을 어떻게 해요? 확보하겠다. 완전히 다르죠. 자, 그리고요. 우리나라도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은요, 한번 볼까요? 소득세가 6%에서 최고 42%. 근데 우리는 주민세라는 게 있죠? 42%에 10%인 4.2%. 즉 말하자면, 무려 최고 세율은 46.4%까지 지금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세율, 어떻습니까? 소득세, 소득세 한번 볼까요? 몇 프로입니까? 최고세, 지금 39.6%인데 37%를 하겠다는 것이고, 바이든은 39.6%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자,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우리나라 소득세에 비해서는 턱없이 작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우리 국민들이 더욱더 세금은 많이 내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한번 볼까요? 법인세는 우리나라는 10%에서 25%까지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자,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21%로 낮추겠다. 그리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바이든은 21%에서 28%로 올리겠다 합니다. 자, 계속할게요. 자, 조세 정책의 비교를 한번 보면요. 그럼 결국은 뭐죠? 트럼프는 기업을 지원하자. 근데 바이든은 어떻게 해요? 기업과 고소득층의 지원보다는 세금을 증가시켜서 재원을 마련하자. 결국은 극과 어떻습니까? 극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한번 다음 챕터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점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앞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요. 트럼프와 바이든의 에너지 산업은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트럼프는 핵심은 요겁니다. 뭘 하겠다고요? 석탄을 캔다. 석탄 사업과 석유 사업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죠. 자, 석탄과 석유를 캐는 사람이 주로 어느 계급입니까? 블루칼라들이죠. 이 블루칼라 계급의 노동자를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즉 돈벌이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친환경 정책의 오바마 정책을 벌써 68개를 폐지를 했어요. 그리고 추후 32개를 더 폐지를 하겠다. 100개죠. 100개. 100개를 폐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뿐만 아니라 건설의 투자를 확대하겠고요. 에너지 인프라, 석탄과 석유 산업을 더욱더 확대하겠다는 차원이고요. 바이든은 어떻느냐? 청정에너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청정에너지는 어떤 겁니까? 바로 풍력광과
네, 태양광입니다. 풍력광과 태양광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환경 문제를 거시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린 뉴딜이 무조건 필요하다. 예,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는요, 오바마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했고요. 바이든은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오바마 부통령으로 있었던 바이든은 오바마 정책의 연장선으로 다시 다시금 재생해서 어떻게 해요?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죠. 오바마의 반대냐, 오바마와 함께 하겠느냐, 예,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정리가 됐을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예상되는 어떻습니까? 수혜 업종입니다. 예, 굉장히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인터넷에서도 많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바로 어떤 부분이냐, 바로 이 에너지라고 그랬죠. 여기 있는 에너지와 여기 있는 그린 뉴딜 에너지는 똑같은 에너지지만 어떻다고요? 다르다는 거죠. 자, 이 에너지는 얘기했습니다. 석유라든지 석탄이고요. 이쪽에 있는 그린 뉴딜은 뭡니까? 태양광과 풍력광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트럼프가 내일 당선이 된다. 그러면 석유와 석탄 관련 회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그 다음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면 태양광과 풍력광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이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트럼프는 통신 그리고 국방. 자, 그런데 트럼프도 건축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건축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적었는데 건축이 들어가 있는데 이 건축과 이 건축은 또 다르다는 거죠. 예,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건축은 친환경적인 건축이 될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건축은 친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건축이고요. 여기 있는 건축은 바이든과 다른 건축이 되겠죠.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정권을 잡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좀 유화 정책을 펼치죠. 예,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보수당이 잡았을 때는 유화 정책보다는 어떻게 해요? 더욱더 경제와 정치의 성장을 통해서 북한과의 어떤 거예요?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통일을 꾀하고 있죠. 자, 이러한 차원에서 국방과 관련되어 있는 주가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한 종목들은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수혜 업종에 대해서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에너지도 관련주도 엄청나게 많고요. 통신 관련주, 국방주, 건축주, 그린 뉴딜주.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태양광과 풍력광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도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쵸? 예,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제가 기업 가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바이든이 당선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정치적인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두 사람 중에서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대선이 되었을 때 우리에겐 조금 더 유리한가, 이런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한 부분을 볼까요? 자, 트럼프는 아까 뭐였습니까? 기업의 법인세, 기업만 따져볼게요. 기업의 법인세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감소시켜 주겠다는 것이고, 바이든은 기업의 법인세를 증세하겠다는 부분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기업이 납부해야 될 법인세가 줄어든다면 당기순이익, 기업의 이익은 더욱더 어떻게 해요? 증가할 것이고, 그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도 더욱더 증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의 이익과 캐시플로우가 증가한다면 주가 수익률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박앤세일을 합니다. 즉 말하자면 주가가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고 주가는 상승을 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그 기업 가치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돈을 풀면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가를 형성하는 거, 기업 가치를 어떻게 해요? 평가하는 부분은 개인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기업인 거예요.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익을 구현을 한다고 그러면 그 기업은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고요. 만약에 바이든의 정책처럼 기업의 법인세를 증가시킨다면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기들이 보유해야 될 가처분 소득을 세금으로서 납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과 캐시플로우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주가 수익률은 높게 계상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주가는 고평가되어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요. 누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단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 내 주식 가격이 조금 많이 투자하는데 용이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적으로는 트럼프의 정책이 조금은 낫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 자, 트럼프가 강조했던 것은 바로 에너지, 그리고 통신, 그리고 국방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내에 이러한 종목이 상승을 한다면 이거는 누구와 연계가 될까요? 바로 우리 한국과 연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한국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한국도 에너지 관련 사업과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석탄과 석유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통신, 그리고 국방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도 같이 동조현상을 동조현상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당하는 하나하나의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은 곤란하다. 그런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냐 바이든이나 했을 때는 조금 점수를 높게 주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트럼프의 정책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가장 좀 우스갯소리 한번 해볼까요? 예, 트럼프의 가장 약점은 비호감입니다. 비호감.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도요, 그렇게 호감적인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내일이면요, 드디어 미국의 대통령이 대선이 이루어집니다. 결과가 나올 건데요.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이라고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미국의 소비량이 결국은 전 세계의 매출량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이나 유럽 국가에서도 소비를 하고 아시아의 국가에서도 소비를 하죠. 그러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 인구 3억 3천만 명이, 그죠? 예. 3억 3천만 명이 얼마만큼 소비를 해주느냐, 그게 따라서 전 세계의 주가는 요동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미국의 배는 좀 아프지만요, 미국의 성장은 결국은 전 세계의 성장과도 동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우리 한국의 코스피 시장에서도요, 미국의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성장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부연할 수가 없죠. 자, 어쨌든 내일은요,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누구에게 손을 들어주느냐, 예, 거기에 따라서 전 세계의 경제가 출렁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요 무료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저희들 무소TV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확한 경제적, 기술적,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늘 한 발짝 더 다가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고요. 저희들 무소TV 많이 이뻐해 주시고요. 예, 종목에 관심이 있거나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예, 저희들 무소TV를 이용해서 많은 수익률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무소TV에서는 우리 한국 애널리스트의 거의 탑근에 들어가는 진금성구님도 계시고요. 저 또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공부하고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소TV 서정구 대표였습니다.